어제 청와대 대통령께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 먹으면서 말 들으라는 거죠. 재밌죠. 메뉴가 스테이크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 비빔밥. 색깔 없이 대충 다 섞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꿀꺽 같이 삼키자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8.15 경축사에서 한 말을 듣고 미국이 몹시 못마땅합니다. 이미 예상했으니까 같은 날짜 맞춰서 대북 추가 제재를 선언을 했겠죠. 제가 어제 논평을 한 것처럼 정신분열적인 미국, 북한, 중국 다 분위기 맞춰주는 말로 적당하게 얼버무렸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게만 친중 발언 내용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역시 김정은 역시 제재와 협력 동시에 할 수 없다. 대북 제재 강화하자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철도를 놓네, 도로를 놓네, 동북아의 경제 협력 체제를 만드네, 뭐 동아시아의 철도 협력 체제를 만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바로 반박했습니다. 삼척 동자가 들어도 그 내용 자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이율배반적인 건 다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떨어지는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30년 남북한이 협력을 하면은 170조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라는 참 소설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 준 대가는 원래 청와대의 원내대표를 불러 모을 때는 쓰는 용어가 합치고 협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 부릅니다. 두 번째, 부탁할 게 있을 때 부릅니다. 지금 뭐 전기값 11,000원, 12,000원인가 얼마 깎아주려고 탈원전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올여름 내에 저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에어컨 고장나니까 기사가 일주일 있다가 왔습니다. 그 기사가 품성이 나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 폭염 속에서 에어컨 정신없이 돌리다 보니 집집마다 다 고장이에요. 국민 71%가 지금 원전을 그대로 가동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울진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원자로 2기가 서 있습니다. 잘 돌아가다가 서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납득이 안 가는 거지만 그것이 국가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전력 수급을 더 좋게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걸면서 태양광 중국제 태양광판을 가져와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민둥산을 전부 푸른 강산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가는 곳마다 다 깎아가 민둥산 그리고 진짜 꼴불견 상태로 만들어 놓고 태양광판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어제 회동하면서 비빔밥 한 그릇 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목표는 판문점 선언 국회에서 비준해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당 대표는 국회도 정부가 하는 일에 손을 들어주고 협력을 해야 된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국회도 협력하자. 그럼 협력하는 첫 발자국이 비준해 주는 거다.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 주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은 매국노가 됩니다. 매국노. 여야 할 것 없이 자유한국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게 판문점 국회 비준부터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걸 제도화하고 구체화하자라는 얘기가 대통령이 노상하는 얘기인데 제도화 구체화가 뭡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것처럼 내용대로 북한에게 해주는데 딴지 걸지 말고 돈도 적극적으로 예산도 척척 주고 하는 것마다 대통령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미국이 뭐라 하든 경축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건 미북관계의 부산물이 아니다. 우리가 앞서가자. 미국 눈치 보고 있을 필요 없다. 그런 미국 눈치 보고 있을 필요 없다. 우리가 앞장서서 가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판문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야를 넘어서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찬성을 해주면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끼리라도 김정은하고 뭘 할 수 있는데 큰 걸림돌이 없어진다. 어제 경축사 하고 난 뒤에 사실 뭐 내용상으로 경축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축사 하고 난 뒤에 딴지 안 거는 게 중국뿐이에요. 왜? 내용을 보면 친중국이에요. 중국이 1대1로에 손들어주자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김샜죠. 김정은도 뿔났죠. 엄청난 그림 그려놓고 끝에가 북한 비핵화를 한다면 이런 걸 하겠다. 사실은 북한 비핵화를 하면 이런 걸 하겠다 해야 되는데 앞에 엄청나게 국내 홍보용으로 떨어지는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판을 엄청 벌여놓고 끝에가 꼬랑지에 딱 붙여놓은 게 북한 비핵화를 한다면은 김정은 듣기 싫다는 거죠. 김정은이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듣기 싫다는 거죠. 왜냐면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은 비핵화를 하면은 남북 간에 경협한다는 말이 없어요. 남북 경협이 먼저 나옵니다. 다 지나간 비핵화, 다 지나간 판문점 선언인가 하지만 정말 대통령이 오색 비빔밥 하나 내놓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하라고 사실은 협력이 아니죠. 여야 원내대표 5명을 청와대에 불러다 놓고 얘기한다는 건 진짜 거의 협박 수준이죠. 협박에 가깝다고 협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라 라는 거죠. 판문점 선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걸 비준해서는 절대 안 되고 무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전문은 좀 빼고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건 온결의 한결같은 소명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다. 반론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봅시다. 1.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나서서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에 해결하라. 그것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라고 던지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책임 반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로 북미 간에 던졌다는 것부터가 책임 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이 그것이라 한다면 민족 자주 원칙에서부터 어긋나는 일을 이미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각각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이거 잘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북쪽이 덕이 되는 방향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국방부죠. 또 쌍방간의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게 뭐냐면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만 설치하면은 쌍방간에 협력이 원만히 보장이 됩니까? 사무소 없어도 협력됩니다. 신뢰가 없는데 사무소 만들어 놓으면 서로 첩자질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쪽에서 뺏어올 게 없으니까 북쪽이 이걸 이용해가 첩자질만 우리 정보만 빼가가는 겁니다. 협력사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뭘 얻어오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민노총과 남북 축구팀이 한바탕 놀았습니다. 신나게 남북 축구팀 행사하고 난 뒤에 붙여놓은 캐치프레이즈 뭡니까? 노동자들이 통일을 주도하자 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통일 주도하자는 이 얘기는
공산당의 핵심 강령입니다. 인민이 바로 당의 주체이고 당의 주동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노동자급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요, 민노총이 여기에서 무슨 북쪽하고 통일 주도할 게 아니라 북쪽의 노동자들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남쪽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북쪽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에 따라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입니까? 그리고 이런 민노총과 남북축구팀이 한바탕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도 보수당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 하나 없어요. 노동자들이 주동적으로 주도가 되어 통일을 주도하자는 데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런 식의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뜻입니까? 다섯 번째를 보면은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남북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 오늘 아침 당장 보니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 이 같은 송신데 진짜 창피합니다. 요새 뭐 국방부 장관,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 저도 송신데 이거 뭐 같은 성실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송시니까 눈에 띄는 거죠. 송갑석 의원이 납북자 명칭을 쓰지 말고 실종자로 바꾸자 했습니다. 이 제정신인 거예요. 제정신인 거예요. 12명이 여기 또 서명을 공동 발의를 했답니다. 이 법안을. 납북자 명칭을 쓰지 말고 실종자로 쓰자는 것은 자진월북한 사람이나 북한에 납치돼 본인의 개인의 의사와 위배되게 북한에 납치됐거나 삼국에서 행방불명됐거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북한의 본이 아니게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 명예를 회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놈이나 같다라고 한 몽둥이였고 더 큰 의미는 뭐냐? 북쪽이 적국이 아니라는 거죠. 납북자가 된 게 아니고 북쪽이 강제적으로 납치해 간 게 아니고 스스로 실종되거나 개인 잘못이 크다는 거죠. 인도적 문제를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자 해놓고 먼저 납북자 명칭을 실종자로 바꾸자. 이걸 개정 법안을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 나라가 완전히 빨갱이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실증입니다. 실제적인 증거뿐 아닙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하자면서 유경식당에서 일하다가 탈북한 식당 종업원 다 돌려보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그들이 간다고 했습니까? 자유를 찾아 여기 왔다고 하는데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뿐입니까? 북한 인권사무소 뭐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문 닫았어요. 기껏해야 지금 이 정부가 생색내는 게 이산가족 만나는 거 얘기는 이산가족 당연히 인권 문제입니다.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인권, 이산가족만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제발로 자유를 찾아온 사람 돌려보내자. 나라를 수호하다 돌아가신 호국 영령에 대해서는 혹은 그렇게 끌려가 끊는 사람들은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분들은 실종된 인간으로 처리해라. 명예도 없다는 거죠. 실종자로 사실 처리하면 명예회복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만 보상받을 근거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자. 여섯 번째는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만 열면은 남북한이 균형 발전이 되고 공동 번영이 됩니까? 북한이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 만들어주고 도로 만들어줘서 그 편으로 미사일 갖다 나르고 핵물질 이전시키고 국정원까지 나서서 이제 간첩 안 잡는다 하는데 어떤 인간들을 내다 보낼지 뭐 이렇게 대북 제재가 있어도 쌀까지 갖다 퍼다주고 대북 제재가 있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어도 북한 인권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돕기 위해서 800만 달러를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 것.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북한 인권사무소는 예산의 문제, 뭐 인력의 문제로 운영이 안 되니까 문 닫아야 된다. 동해선, 경의선을 이렇게 빨리 열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어가 올 게 없어요. 뭐 러시아까지 보냈다가 거기에서 국적 세탁하고 오는 석탄 대신에 북한 석탄 실어 오려고 하는 모양이죠. 유엔 제재가 안 풀려도 한밤중에 실어 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갖다 줘요?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정보 갖다 주고 이러게 하려고 동해선, 경의선 빨리 열자고 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거기 첫째 사항,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하고 있어요. 해마다 하는 한미 공동 군사훈련 이건 일단 멈추고 있어요. 에? 독수리 훈련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북한은 뭘 하고 있죠? 지도새도 모르는 게 왜 지도새도 언론에는 사진을 띄었지만 거기 들어가서 현 상황을 사전에 사찰하고 검증한 사람도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연기 푹 올리고 난 뒤에 핵시설 다 파괴했다. 동창리 뭘 했는지 몰라요. 미사일 뭐 발사대 조립인가 뭐 하여튼 몇 개 조립 폐쇄하는 장면 하나 내주고 미사일 시설 폐기했다고 동네방네 선전하고 있는데 그 선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전을 살을 더 붙여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가서 홍보해주고 있는 게 우리 대통령이에요. 러시아 의회에 가서도 그 말하고 중국과 만나서도 그런 얘기하고 북한 비핵화 시작했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 중요하고 다 중지했습니다. 대북 방송 김정은이 심리전에서 가장 불편해했던 대북 방송 스스로가 우리 멈춰줬습니다. 전단 살포 박상학 씨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알아서 우리가 다 해줬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놔. 이거 우리 국방부 제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고 GP 폐쇄한답니다. 에? 오늘 아침 국방부 장관 보이 170km 동쪽에서 서쪽 170km에 이르는 철책선도 군사분계선 밑에 있는 철책선도 다 걷겠다는 겁니다. 뭐 얼마나 평화지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입니까? 한 달여 전에
K9 자주포 기지도 북한이 위협을 느낄까봐 추가로 더 설치 안 하고 병영시설도 뒤로 더 물려주고 이미 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2km를 비무장으로 했지만 우리는 1.2km 떨어져 있어요. 우리도 800m 들어왔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북쪽은 1700m를 내려와가 300m 위에 있습니다. 단숨에 뛰어내려올 수 있습니다. 철책선이 있어도 우리가 훨씬 더 공격당하기 쉬운, GP가 있어도 우리가 훨씬 더 공격당하기 쉬운, K9 자주포 기지가 있어도 훨씬 더 공격당하기 쉬운 코앞입니다. 300m 앞에 있는데 다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북한 뭘 없앴어요? 말 한마디 한 것 뿐입니다. 그 장사정포 뒤로 한번 물릴 거 우리가 생각해볼까? 물렸다는 근거도 없어요.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입니다. 무장해제. 이게 평화지대입니까? 적은 그것을 호시탐탐 이용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적에게 대해서 공격의 야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지대로 만드는 것이 평화지대로 만드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전쟁의 위험성이 가장 큰 지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거기 들어가서 어부들이 남쪽하고 북쪽 어부들이 고기 다 잡으면 평화수역이 되는 겁니까? 북쪽 어선만 내려와가 잡습니까? 북쪽 어선 기술도 없고 배 함량도 크지 못하고 자기들 배로 잡느니 중국 어선들이 들어가 잡도록 할당제로 한 철에 들어와서 꽃게잡이 하는데 3만 불 정도 받는 게 훨씬 덕이니까 실질적으로 NLL 라인을 넘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이쪽으로 기어 내려오는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내려오는 숫자가 북쪽보다 중국 어선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선이 더 많을 가능성. 근데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해서 평택지대의 한미 군사훈련을 방해하는 것 외에 그리고 중국까지 끼어들어서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만약에 거기 고기 잡다가 한미 군사훈련과의 상충되는 물론 그 기간에는 안 하겠지만 고기를 잡다가 한, 중, 북이 서로 경계선 잡은 고기에 대해서 분쟁이 벌어지면 이거 국제분쟁 아니에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미국의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를 군기지로서 제대로 역할 못하도록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평택기지 옆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샀어요. 원래 기지 옆에는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근에 땅사가 지금 뭐 짓는다? 높이 수십 층의 호텔, 위락시설, 호텔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기지 안을 다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 한미동맹에 바로 위배되는 짓이에요. 이걸 우리 정부가 걱정도 안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문제 제기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 없습니다. 말로만 한미동맹 지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들어가 한국 땅 사는 걸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중국 전략이 이래요. 1대1로에서도 보면은 바다 쪽 길에는 전부 미국이 해외 기지를 만들어 놓거나 전진 기지를 만들어 놓은 지역에 거의 부근 혹은 그 옆에 같은 지역에다 만들어가 뭘 하는지 염탐하면서 미국의 서태평양, 인도태평양 전략을 사사건건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1대1로 전략 중에서 바다 쪽, 해양 쪽 1로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이 짓 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이런 것을 허락한다면은 나라를 운영할, 국정을 운영할 입장에 있으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41.4%로 당선이 됐다 손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죠. 베네수엘라를 보라.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고의 유전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 전부가 알거지예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퓰리즘, 말도 안 되는 리더십, 택도 없는 리더십, 비전 하나 없는 택도 없는 리더십,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까? 초등학교 때 4월 5일을 왜 식목일로 만들었습니까? 이 민둥산을 푸른 강산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 농사를 짓는 데에 대해서 홍수도 안 나고 가뭄도 막고 제대로 먹게 하는, 국민을 제대로 먹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 한 그룹 키우는데 50년 100년 키워뒀더니 태양광 한다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놓고 국민들이 여름에 전기값 오른다고 난리를 치게 만원 내지 12,000원 깎아주는 18.7%인지 18.9% 감액해주면서 큰 생색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택 기지 앞에서 이 중간 누가 얘기하면 하겠죠. 평화수역은 거기까지 안 내려온다. 군기지라는 게 바로 앞 라인까지 와서 군기지가 아닙니다. 그게 관련된 시설, 배치 라인, 레이더, 훈련, 민간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기지입니다. 한국, 중국, 북한 어선이 같이 돌아다니면 지절로 평화수역이 되는 겁니까? 전쟁수역 돼요. 전쟁수역. 또 군사, 그 다음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려. 장성급 회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된다? 만나서 악수하고 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것처럼 별 달고 우리 장군들이 그 앉아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큰일을, 한반도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장성급들은 거기 나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가서 하는 일이 전부 북쪽에 좋은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우리의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큰 3번이에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비정상적인 현재의 종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그렇게 우리 문 대통령이 볼 때는 이 정전 상태가 비정상적이니까 빨리 종식시키자는 겁니다. 김정은이 봐도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정전 상태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쟁이 안 나고 지켜주기 위해서 와 있는 유엔사도 다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안 나도록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감독해주는 게 다 비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정전 상태예요. 근데 그 지키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종식시키겠다는 겁니다. 확고한 평화, 종전선언만 하면 확고한 평화체제가 옵니까? 평화상태가 옵니까? 이 말장난을 해도 분수가 있죠.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우리 불가침 확인은 벌써 1992년 다 했어요. 불가침 확인을 다 해놔놓고도 계속 북쪽이 우리는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공격 의사를 안 보이는데도 북쪽이 계속 불가침 의사 재확인하자. 왜 우리가 여기에 손뼉을 쳐주는 겁니까? 두 번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겁니까?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는 개념에서 빼면은 군사적 신뢰가 구축이 되는 겁니까? 중등 통일교육 교재에서
6.25 전쟁은 남침한 게 아니라고 빼면은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겁니까?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다라는 유일한을 빼면 군사적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다 국민 기만이에요. 김정은을 위해서 국민을 기만시키는 겁니다. 김정은을 위해 국민 기만시키는 게 군사적 신뢰 구축이에요.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남북 미중 4자 회담 개최. 이 뭐 중국을 꼬랑지에 이어놨더니 지금 중국이 환장을 해서 종전선언 하는데 어떻게라도 그 후속 조치에 끼어들기 위해서 종전선언하라고 문 대통령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요구하라고. 그러니까 8.15 건국절도 아니는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축전을 보냈어요. 70주년 건국일을 축하한다고. 근데 대통령은 정부 수립일이라 했습니다. 건국이 아니면 사실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죠. 본인 자신 대통령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15 경축사에 보면은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미국의 애국법 페이트리어트 액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 세컨다리 보이콧만 국민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2005년 9월 20일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북한이 묻어뒀던 4,600만 불 묻고 나니까, 동결시키고 나니까 김정일이가 홀짝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바지가랑이를 얼마나 잡아당겼는지 모릅니다. 다 하겠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13일 2.13 조치에도 무조건 협력하겠다 했습니다. 핵불능화까지 시키면서. 뻥이었죠. 사기였죠, 사기. 돈 풀어주니까 바로 하나도 협조 안 합니다. 경축사의 내용을 보면요, 중국이 듣고 싶은 말만 다 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냐고요. 제가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더 했습니다. 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백보양보해서, 그럼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 통해서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지금 요구해야 될 것은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해라. 그것이 우리가 한반도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돼가 끌고 나갈 방법이다. 지름길이다. 단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김정은도 그 얘기, 사실은 그 반대로 지적을 하고 있죠. 판문점 선언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죠. 어제 경축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큰 얘기하는 것 끝에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그 얘기 누구 때문에 했어요? 미국 눈치를 보고. 앞에서 엄청난 그림을 그려놨는데 미국이, 야, 문 대통령 정말 정신 차리시오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얄팍한 수로 미국을 속이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할 것 같으니까 끝에 가서 꼬랑지에 이런 엄청난 한반도의 번영 발전 계획은 북한 비핵화를 한다면, 또 김정은은 그 꼬랑지에 붙은 말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그거 없애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 꼬랑지 붙은 거는 북한 비핵화가 된다면 하는 것은 미국 눈치를 보고 했지만,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의 발전의 부산물이 아니라 했으니까 미국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남북관계를 먼저 끌고 나가겠다.
그 의사 내지는 미국에 대해서 간접적인 압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하지도 않아죠. 이제 더 큰 진짜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속담이 지금도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 놈이고 새끼라고 쓴답니다. 약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 버마 사람, 필리핀 사람인데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근데 그 열등의식의 화신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지도자인 것 같아요. 예? 미국은 무서운 줄 몰라. 북한 무서운 줄 알고, 중국 무서운 줄 알고, 중국한테 빌붙고 북한 비유 맞추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어제 경북사 내용도 들여다보면 정말 미국으로 하여금 정남이 떨어지게 합니다. 신뢰 하나도 들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무섭기는 무서운지 그래도 끝에 가가 비핵화를 한다면 하고 전제 붙여놨는데 이렇게 자신 없는 것 같으면 아예 경축사에 이렇게 널널이 깔지도 말아야죠. 이게 무슨 경축사예요. 기만이 기만. 억울하니까요. 30년 후에 남북 경제가 어떻게 될지 무슨 숫자예요. 제가 기만이라는 게 무슨 숫자에 근거로 현실화도 안 된 걸 가지고 170조. 물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몇 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 할 때는 구체적인 투자와 그리고 생산과 그것의 파급 효과의 포뮬러 공식이 나옵니다. 저는 이 공식 어제 보면 뭐 지도 그려놓고 철도 그려놓고 뭐 도로 그려놔놓고 뭐 이쪽은 뭐 관광지역을 개발하고 이쪽은 뭐로 개발하고 그 그림 이상은 딴 걸 보질 못했어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왜 제일 앞에서 남과 북은 남과 북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문제를 우리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민족 자주 원칙이라고 해놔놓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은 또 왜 구한다고 해요? 비핵화를 위해서? 이 얘기는요 새겨들어야 됩니다. 북쪽은 중국이나 필요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앞서서 막아달라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혹은 밸런스를 맞춰달라는 것, 견제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여놨고 우리는 우리 책임 회피를 하고 미국 간에 나서가 이 문제 좀 해결하라. 내 본인 한반도 우리 한국 자체는 비핵화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좀 해결해주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출구로 써놓지 않았나. 그 느낌마저 듭니다. 4월 27일 합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소설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만들어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남북 간의 판문점선언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의 영구 정착을 위해서 남북 간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성경처럼 들고 이것 한 대목 하나 앞부분이 남북 경제협력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가 무조건 군축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자는 겁니다. 비핵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를 다 해주자는 겁니다. 이건 쓰잘데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행하도록 대통령이 요구한 것처럼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다 같이 손 비비면서 나물이 들어간지 밥이 들어간지 간장이 들어간지 깨소금이 들어간지 참기름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국회 비준에다가 찬성을 해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다 옷 벗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총 걸기해서 이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시위를 해야 됩니다. 옷을 벗겨야 됩니다. 지금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 줄 때가 아니라 무효화시킬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특히 자유한국당.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이 한 20% 정도 되니까 벌써 또 그럴 겁니다. 아, 잘하고 있으니까 20% 아닙니다. 민주당이 죽서고 대통령이 지금 김경수 지사 문제, 안희정 문제, 뭐 다 그걸 다 넘어서서 경제가 엉망이니까 조금 돌아서는 거지. 보수가 잘해서 아닙니다. 쓸데없이 안보 정당에서 신분 세탁해서 경제 정당으로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한국에 있어서 안보를 버리고 경제 정당?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하고 거의 차별화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제 얘기는 국회를 향해 하는 것보다 국민을 향해 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판문점 비준 국민들이 적극 반대해야 됩니다. 무효화가 답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기술적인 것과 계속 사과만 하고 있어서 이 또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시면 혹은 배울 게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과 공유도 당부드립니다. 좋은 하루